진입로도 없는 지리산 일대 산림지역에서 불법 개발 행위가 진행됐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선 무단으로 토사 반출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경찰 수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26일 저녁 6시 40분쯤 완주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체육회가 전국대회 선수 단복 제작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단복평가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작가가 제작해 논란을 빚은 전봉준 장군 동상 대신 새로 제작한 동상 제막식이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렸는데요. 새로 들어선 동상은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헬로TV 뉴스는 지난달 진입로도 없는 지리산 일대 산림지역에서 벌어진 불법 개발 행위를 고발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불법 개발이 벌어지는 현장의 인근 산자락에서 누군가 흙을 대량으로 퍼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발업자들의 소행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리산 자락인 남원시 산내면 중앙리 일대 한 산림지역입니다.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산림의 산자락 일부가 심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이곳은 진입도로가 없어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림지역을 밭으로 개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곳에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불법으로 토사가 유출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자락이 무분별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이제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내려와 추가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산림은 길이가 47m에 달하고 폭은 24m, 높이도 11m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주민은 산림 개발을 하던 공사장 사람들이 산비탈 흙을 퍼가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땅은 주민들 공동 소유인 새마을회 소유의 땅인데 그 땅을 개발하면서 부족한 흙을 지금 이 땅에서 15톤 덤프트럭으로 수백 대 그리 가지고 왔다, 싣고 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도 일부 시인했습니다. 배다리기로 만들면서 이제 말하자면 유실된 흙들이 흙은 자꾸 이제 돌은 굵어져 나오고 흙은 모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좀 파온 거지. 남원시 관계자는 토사가 불법 반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누가 흙을 퍼갔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0평 정도 면적 훼손한 걸로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놨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제 그 농경지 복도용으로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거의 다 갖다가 썼다라고 지금 저희 조사 진행된 상황이고 그 이상은 따로 누가 반출했거나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불법 반출된 토사는 15톤 트럭 기준 200여 대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산림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인근 산비탈에서 토사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 지난 26일 저녁 6시 40분쯤 완주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음식점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던 중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체육회가 전국대회 선수단복 제작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디자인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도체육회가 지난해 7월 개최한 전국대회 참가 임원과 선수단복 평가위원회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도체육회가 당시 입찰 참여업체 간 경쟁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체육회는 협상 체결 기준의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정당한 디자인 수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 대책을 오는 8월 말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상태로 운영되던 건물의 출입구가 거리두기 완화 후에도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와 잠금 등의 특별 점검과 화재 대피 방법의 집중 홍보 등입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산 절개지, 그리고 하천 주변과 공사 현장 등 비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침수 우려 지역의 경우는 집 주변 배수구가 막힌 곳과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등을 점검하고 물에 닿으면 위험한 물건들은 미리미리 치워두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가급적 약속을 미루거나 실내에서 활동하고 길가를 걸어갈 때에는 물에 잠겨 바닥이 보이지 않는 길은 피해 가셔야 합니다. 휴가를 앞두고 있다면 머무는 곳이 산사태나 침수 우려 지역인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요. 안전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의 경찰 통제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도내 7개 시민단체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의 사유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직무 확대에 대한 통제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친일 작가가 제작해 논란을 빚은 전봉준 장군 동상 대신 새로 제작한 동상 불멸 바람길 제막식이 정읍 황토현 전적에서 열렸습니다. 제막식 행사에서는 동상 건립에 기여한 신영우 동학농민혁명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장과 김봉승 모금 홍보소위원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새로 들어선 동상은 동학농민혁명군 행렬을 부조와 투조, 환조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이 담겼습니다. 정읍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중요한 분수령을 제공한 곳인 만큼 이곳에 새롭게 제작된 동상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과 함께 국민의 교육 현장으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남원시 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 연동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운동 전문가들로부터 6개월 동안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혈압과 중성지방 등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주을과 남원, 순창, 임실 등 4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열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 결과 전주을과 남원, 순창, 임실의 경쟁률이 각각 8대1, 4대2를 기록하면서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주을, 남원, 순창, 임실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 진행된 지역위원장 선출도 경선을 통해서 이뤄졌는데요. 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앞서 22에서 24일 전국적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도내에선 전주을 지역에 8명이 접수했습니다. 전주을은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 전주시 의원, 성치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
그리고 양경숙 국회의원,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최영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 공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사고지역위원회인 남원임실 순창지역위원장은 4명이 지원했는데요. 이 지역은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박희승 변호사, 이강래 전 국회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등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순임 지역 역시 이번 지역위원장 임명은 차기 총선 판세를 결정짓는 절대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6월 말까지 당직자를 파견하고 해당 사고 지역위원회에 대한 실사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 청취를 통해 위원장 후보군의 경쟁력 및 지역위원회 단합 여부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이 다음 달 1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날 취임식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이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당선인은 당일 사무 인수 서명에 이어 경기 부양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영과 관련한 건을 처음으로 결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선 8기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운영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자문위원은 도시재생과 경제학, 법률, 건축, 토목, 재정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인수위 분과위원들이 검토한 당선인 공약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